첫 코너는 한 주간 시청자들이 관심을 가졌던 MBC 관련 이슈들을 뽑아서 확인해보는 시청자 픽 시간입니다. 관련 키워드 살펴볼까요? 남극식단, 테이퍼링, 온라인 축제, 꿀보이스네요. 먼저 꿀보이스라는 키워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건 어떤 프로그램과 연관된 키워드인가요? 네, 지난달 26일 방송된 라디오스타 너의 목소리가 끌려 편 관련 키워드입니다. 이날은 이금희, 성시경, 이석훈, 스봉만 씨가 출연해 독보적 꿀보이스의 매력을 선보였습니다. 상처를 치료해줄 사람 어디 없나, 가만히 놔두다간 끊임없이 덧나, 사랑도 사람도 너무나도 겁나, 혼자인 게 무서워 난 잊혀질까 두려 언제나 외톨이 맘의 문을 닫고 슬픔을 등에 지고 살아가는 바보, 두 눈을 감고 두 귀를 막고 캄캄한 어둠 속에 내 자신을 갖도 매일매일이 너무나 두려워. 매일매일 누가 나 주고 내 언제나 외톨이 맘의 문을 닫고. 여기까지. 오늘은 보민이가 라스 녹화 날에 가는 날이다. 녹화가 있기 전 벌써부터 떨리기 시작하는데 다른 건 몰라도 김구라 씨가 어떤 질문을 할지 벌써부터 걱정이다. 그런데 김구라가 띠리리리리 때로는 이 길이 멀게만 보여도 서글픈 마음에 눈물이 흘러도 모진 바람 또다시 불어와도 우리 두 사람 저 거친 세월을 지나 목소리로 남다른 존재감을 드러내는 출연자들이었죠. 시청자들은 어떤 반응 보였습니까? 네, 댓글 살펴보겠습니다. 스봉만님 매력 짱이네요. 배려심 많고 스윗한 이석훈님. 이금희님의 열정도 너무 귀여우시고 성시경님의 입담도 너무 좋았네요. 이날 방송은 게스트하며 이를 받쳐주는 진행자하며 합이 다 잘 맞았던 것 같아요. 모두 다 늘 흥하시길. 이번 편 게스트들끼리 서로 리스펙트하는 자세가 보여서 너무 좋았어요. 같이 공감해주고 울어주고 좋은 사람들 특집이라 더 좋았던 회차였어요. 게스트 조합에 대한 호평과 함께 네 사람의 끼와 매력에 풍덩 빠진 듯한 시청자들의 반응이 많았습니다. 시청자들의 뜨거운 반응을 입증하듯 이날 2049 시청률 지상파 수요일 전체 1위를 차지했는데요. 이번 라디오스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날은 게스트 선정 자체가 라디오스타라는 프로그램 명하고 굉장히 적절히 맞아떨어졌던 것 같아요. 누구 하나 몸살이지 않고 개인기를 선보였다는 것이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이금희 씨의 아웃사이더 랩이라든가 이석훈 씨의 회심의 댄스. 그리고 이석훈 씨 댄스 나올 때 그 CG 효과라든가 스봉만 씨의 성대모사 등 야야야 내 밑으로 다 조용히 해! 이 정도면 특급 성대모사야. 개인기가 굉장히 다채로웠고 그 외에도 이제 간간히 자신들의 속마음을 털어놓으면서 토크쇼의 진면목을 보여주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금 씨 같은 경우에는 오래 진행했던 아침마당을 그만두고 그 이후에 어떤 감정이 들었는지를 털어놓았고 아침 생방송 프로그램이 을 그만하게 된 게 저에겐 좋은 일이다라고 말씀드린 것이 이런 자유가 생겼어요. 네, 그리고 어떤 게 있었냐면 내가 어디 나가서 혹시 말 실수라도 하게 되면 프로그램의 이미지가 있으니까. 성시경 씨는 이제 여자 팬들이 많은데 남자친구에게 미움받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아니 여자친구분 사랑하시죠? 예. 근데 약간 여자친구 옆에 있으니까 예. 막 약간 지키려고. 여자친구 누구 거예요? 제 거예요. 여자친구 옆에 누가 있어요? 제가 있죠. 여자친구 누가 뽀뽀해요? 제가 하죠. 근데 나한테 그러냐고. 나한테 그래요. 아니 나한테 왜 그러냐고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냐고요. 어떤 미움받는 자신을 약간 재미있게 표현을 했어요. 이런 부분이 라디오스타의 여러 가지 장점을 잘 충족시킨 회차였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금희 씨 같은 경우는 제가 아웃사이더 랩을 준비했는데라고 할 때 정말
이금희 씨 혼자 태어나고 나머지 7명이 깜짝 놀라는 그 순간 저도 깜짝 놀라고 네? 뭐라고요? 이런 기분이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정말 이금희 씨가 자기 스타일대로 토크를 할 수 있고 수복만 씨 같은 경우도 자기 파트가 올 때마다 정말 자기의 개인기를 마음껏 펼치고 저는 이제 평소에 좀 택시를 많이 애용하는 편인데 주소 찍을 때 음성 인식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맞아. 이게 또 이러네. 내 마음을 이러면서 제가 뒤에서 저 기사님 제가 해봐도 될까요? 그리고 아가씨가 해보세요. 그러면은 제가 햇빛마을 23단지. 이석훈 씨 비롯한 분들이 굉장히 리액션을 잘해주시더라고요. 그 댓글 보면은 이제 게스트들끼리 서로 리스펙트했다라고 했는데 배려를 보이게 되니까는 다들 정말로 자기 리듬대로 토크를 풀어갈 수 있었던 상당히 성공적인 회차였던 것 같습니다. 이 4명을 딱 봤을 때는 뭐 짜잘하긴 웃기겠지만 큰 웃음은 없겠구나 예상을 했는데 그게 이제 깨지는 그 의외성에서 오는 재미가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이금희 씨가 노련하게 자기 프로그램 홍보하는 게 저는 굉장히 웃기더라고요. 방탄소년단 노래 해설사로 활동한다? BTS 노래 해설사를 제가 해보려고 예를 들면 소우주의 멋진 가사들이 있거든요. 네네네. 반짝이는 별빛들 우린 빛나고 있네. 각자의 방, 각자의 별에서. 근데 결국엔 본인 채널 또 홍보하는 거였고요. 그다음에 이석훈 씨 라디오 딱 얘기할 때도 끼어들어서 다행이다 나랑 시간대가 안 겹쳐서 하면서 티 안 나게 싹 녹여내는 게 저는 그게 갑자기 꽂혀가지고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김구라 씨하고 이석훈 씨의 의외의 케미. 저 같은 경우에는 제 1회 전성기거든요. 에이, 그건 아니지 사실. 이 정도의 관심이 아니야. 내가 그렇게 티격태격하는 것도 굉장히 재밌었고 내가 기대했던 그 웃음의 범위를 뛰어넘었다. 그래서 굉장히 재밌었던 회차였습니다. 다음 키워드 봅니다. 테이퍼링인데요. 이번 키워드 어떤 위원이 준비하셨나요? 네, 제가 준비했는데요. 지난 29일 방송된 뉴스데스크 관련 키워드입니다. 어려운 경제와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 기획된 거리의 경제 코너에서는 금리 인상의 신호 테이퍼링이라는 주제를 전했는데요. 테이퍼링이라는 개념을 알기 쉽게 설명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금리 인상과 관련된 경제 소식들을 함께 다뤘습니다. 하천의 폭이 점점 줄어드는 거 본 적 있으신가요? 이렇게 영어로 테이퍼는 원래 많았던 것이 점점 줄어드는 걸 뜻합니다. 그렇다면 미국 연준에서 한다는 테이퍼링은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요? 제가 만약에 아들이다. 그럼 용돈을 한 얼마 정도 주시겠어요? 20만 원. 20만 원. 아르바이트해서 돈을 조금 벌어. 좀 줄여야지 자기가 용돈 벌어서 쓰면은. 점점점 돈을 많이 벌면 점점점 줄어든다. 각국의 중앙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용돈을 주듯 시장에 돈을 풀었다가 경제 상황이 나아지면 용돈을 줄여나가듯 이 점진적으로 돈 푸는 걸 줄이는 건데요. 여기에 영어 단어 테이퍼를 써서 테이퍼링이라고 합니다. We will continue to reduce the pace of purchases in measured steps through the first half of next year, ending purchases around mid-year. 버냉키 쇼크의 영향에 무려 23조 원이 허공으로 사라진 겁니다. 결국 테이퍼링이 시작된 뒤 천천히 돈 풀기를 줄여오던 미국 연준은 2년 반이 지난 뒤 금리를 올렸습니다. 이 때문에 테이퍼링은 금리 인상 전 신호로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상황은 어떤지 한번 살펴볼까요? 지난주에 발표된 미국 연준의 회의록입니다. 지금처럼 물가가 오르고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면 테이퍼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테이퍼링에 대한 언급이 처음으로 나온 겁니다. 2013년 당시에는 테이퍼링의 선언 이후 이 테이퍼링 실시까지 7개월, 이후 금리 인상까지 2년이 걸렸지만 이번에는 이르면 한두 달 안에 테이퍼링이 공식화되면 이후 간격들이 모두 짧아질 거란 전망이 나오는 겁니다. 이 테이퍼링 이후 미국의 금리 인상까지는 당장은 먼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위기도 전례가 없었던 상황이죠. 예상보다 빠른 미국의 경기 회복과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물가 그리고 관련 지표들은 미국의 테이퍼링이 임박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미국 금리 인상으로 인한 긴축 국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까이 와 있을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거리의 경제였습니다.
해당 코너를 본 시청자들 반응 어땠습니까? 네, 댓글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게 정말 좋은 코너고 뉴스죠. 이해도 쉽고 중요한 내용 정말 감사합니다. 테이퍼링 100번 보고 들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몰랐었는데 이번 편 보니 이해가 좀 가네요. 모든 일반인이 사용하는 말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니 너무 알참. 어려운 경제 용어를 알기 쉽게 설명해서 도움이 됐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이번 거리의 경제 코너 어떻게 보셨어요? 용어부터 친절하게 또 설명해주고 경제라는 어려운 분야에 굉장히 접근성을 높여준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 테이퍼링의 어떤 유래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루어졌던 과거 상황도 또 짚어주고 이게 또 앞으로 어떻게 변해갈지 뭐 이런 것들 다 짚어주니까 테이퍼링을 알고 있었더라도 아 과거에 이런 일까지 있었구나는 사실 알기 힘든데 깊이를 좀 더 그분들에게는 더해주는 컨텐츠였고요. 경제와의 어떤 거리를 좁히는 게 사실은 경제 초보들한테는 우선인데 이거를 이제 차례대로 계속 보면서 경제에 대한 어떤 깊이, 넓이 좀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컨텐츠 같아서 앞으로도 또 굉장히 기대가 되는 그런 코너였습니다. 비유를 통해서 처음에 이해를 도왔는데요. 하천이 점점 좁아진다든가 아들이 용돈을 받았는데 나중에 용돈을 줄인다거나 이런 비유를 했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구나라고 이해를 하기 쉬웠고 물가 뭐 이런 것과 연결된다고 하면서 중간에 이제 뭐 샤이니 노래가 나왔어요. 무려 10차례에 걸쳐 1%까지 떨어졌고 아름다운 하면서 다운 되는 걸 이렇게 보여줬거든요. 즉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든 점이 굉장히 좋았어요. 또한 이제 테이퍼링이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복잡한 경제 상황을 2013년의 상황과 비교하니까 현재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 통찰을 얻을 수 있게 한 의도를 충분히 실현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코너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개념도 알기 쉽게 설명하지만 기존에 이제 관련 보도 영상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어요. 경제 매거진이라든지 뉴스데스크 등 그러니까 당시 시대적 상황에 맞는 그런 관련 보도들을 자체 아카이브죠.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면서 이미 검증된 정보들을 같이 보여주니까 믿을 만한 정보가 쌓여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게 정보의 완성도가 훨씬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만약에 단독 코너로 나중에 이제 독자적인 정보 콘텐츠로 만든다면 그 점에 있어서 굉장히 좀 유리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경제 뉴스가 굉장히 좀 어려운 이유가 용어들도 또 어렵지만은 과연 이제 내가 지금 있는 지금 이 자리에 어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가까지가 그 간격이 굉장히 좀 넓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그러한 점들을 굉장히 좀 차근차근 설명해줘서 확실히 좀 피부에 와닿는 그런 경제 뉴스를 접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좋은 시도였던 것 같습니다. 전하고자 하는 정보를 쉽게 전달하는 것 역시 미디어의 아주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일 텐데요. 앞으로도 시청자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뉴스데스크의 다양한 시도 이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다음 키워드 봅니다. 남극식단입니다. 어떤 프로그램과 연관된 키워드인가요? 네, 지난달 25일 방송된 아무튼 출근 관련 키워드입니다. 이날 방송에서는 남극 장보고 과학기지에 월동대원 박지강 씨의 극한 밥벌이 현장의 전파를 탔는데요. 근데 이런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식자재를 가지러 외부에 나갔다 와야 된다고 해서 같이 한번 작업에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제 식자재 창고가 외부에 있어가지고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나갑니다. 꼭 여러 명이서 조를 이뤄서 다녀야겠네요. 예, 맞아요. 전우조가 필요한 거죠. 기온이 한 영하 20에서 25도? 여기는 이제 냉동 창고에 들어왔고요. 저희가 더 따뜻해요. 냉동 창고가? 진짜 다 챙겼고 기지로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촬영은 여기서 마치고 식물 공장에서 직접 식재료를 수확해 만든 남극식단을 공개하며 눈길을 끌었습니다. 초록색이 허용되는 공간인 식물 공장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소 같은 경우는 얼려서 못 오니까 이렇게 재배해서 쓰거든요. 자급자족하는 거구나. 네, 맞습니다. 고추 꽃을 수분을 시켜서 고추를 수확을 하고 셰프한테 전달을 해주는 역할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셰프님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네, 들어오세요. 피자를 직접 만드시네요. 냉동 피자가 아니라. 오늘 저녁 메뉴는 뭔가요? 오늘 저녁 메뉴는 나폴리 피자, 시나몬 파스타랑 그리고 토마토 파스타 좋네. 이게 이렇게 잘 먹어도 되는 거니까 사람 사는 곳인데 뭐 다.
치즈 올려주시고 감자 위에 올려주세요. 부족 생활하는 것 같아요. 예. 남극이라는 특수 환경인 만큼 여러 반응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땠나요? 네, 댓글 가져왔습니다. 남극 장보고 과학기지 진짜 엄청나네요. 극한 밥벌이라고 나오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연구자 마인드 너무 멋있다. 초심 잃지 말고 훌륭한 과학자 되시길. 극한 직업일 수 있는 남북극 탐사하는 모든 분들 무사 귀환 바라며 건강하게 잘 살았으면 합니다. 남극에서의 생활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신기했다는 반응과 함께 극한 근무 환경에 종사하는 이들에게 응원을 보내는 댓글도 다수 있었습니다. 네, 아무튼 출근 이번 편 어떻게 보셨나요? 거기서는 이제 연구원들의 시각을 확실히 브이로그로 찍으니까 그동안 봤던 것 중에 가장 현실적이었다. 재밌었던 건 이제 냉동 창고가 바깥보다 따뜻하다라는 게. 여기는 이제 냉동 창고에 들어왔고요. 좀 여기가 아마 밖보다 따뜻할 거예요. 어우, 따뜻한 냉장고. 지금 현실하고 너무 달라가지고 그런 것들이 좀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그 해수 채집 과정에서 깔때기를 두고 오는 실수 있잖아요. 깔때기 없이 하려니까 되게 멋지죠. 깔때기 가져올 걸! 그런 모습들이 주는 그런 어떤 친근감도 있어가지고 약간의 남극에 대한 호기심, 그러면서 그 여러 영화 같은 장면이 주는 긴장감, 그런 여러 가지 묘한 감정들을 다 느끼게 해준 아주 재밌는 편이었습니다. 영화 마션을 보는 기분이었어요. 인간의 생존력과 또 모험을 보여주는 그 장르물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먼지 한 톨까지 통제를 하면서 정말 식물을 키워서 그걸로 자급자족을 하고. 남극은 외부랑 격리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허가돼서 멸균돼서 들어오는 아주 몇 가지 식물들만 이렇게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중에서 고추 동사 쪽을 맡고 있거든요. 식료품을 가지러 가는 이동 때마다도 이제 안전사고에 유의를 해야 되는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이제 생소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사실은 이게 결국에는 사람 사는 일이다라는 걸 보여줬던 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 마지막에 박재강 씨가 본인 동료가 해줬었던 말을 이제 인용을 하죠. 예전에 같이 세종기지에서 근무했던 박사님께서 이제 연구자라는 길 자체가 쉬운 길은 아니지만 사람이 밥은 어떻게든 벌어먹으니 기왕 힘든 거 연구라도 즐겁게 하세요라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남극기지의 중요한 가치들도 사실 그 각각 개개인들의 그 먹고 사는 일의 고귀함으로 지탱이 되고 있구나라는 걸 느꼈었던 그런 회차인 것 같습니다. 이 아무튼 출근의 장점이 있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타인의 직장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남극에서 생활 오수를 처리해서 버리는 과정. 오수 나오는 거를 직접 처리를 해서 깨끗해진 물 상태로 방류를 하는데, 인간이 거주하는 곳에서는 항상 생활 오수가 발생하게 되고 기지 생활이 남극의 환경에 주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생활 오수를 깨끗한 물로 만들어서 바다로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의 삶에 적용돼야 되는 문제인데 남극 기지의 생활도 그런 면에서 중요한 과학 자료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자, 마지막 키워드인데요. 온라인 축제입니다. 이번 키워드 위근우 위원이 준비하셨죠? 지난달 30일 방송된 멈추지마 인디뮤직 페스티벌 관련 키워드입니다. 멈추지마 인디뮤직 페스티벌은 무대 설 기회가 부족해진 인디 음악인들과 대중을 위해 마련된 올해 첫 온라인 축제인데요. 불을 꺼줄래 내 눈빛이 널 비추게 기다려왔던 This romantic moment 완벽한 나를 보여줄게 떠나고 싶어 지친 하루의 끝 전할게 나의 노래가 너의 맘에 잊혀지지 않았으면 언제나 너와 같은 늘 안에 있겠다고 When you told me forevermore must have been dreaming This picture of you and me Wasn't it meant to be 도착한 내 fantasy 모든 걸 보여줄게 바로 빠져나 we sound to play 3일간 행사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었던 다양한 장르의 무대를 90분 특집으로 편성하며 열정적인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평소 쉽게 볼 수 없었던 인디 뮤지션들의 특별한 공연을 만나볼 수 있어서 더 뜻깊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온라인 축제에서 가장 눈길이 갔던 무대가 있다면요? 저는 국악과 밴드 음악을 결합한 이희문 오방신과의 공연이 흥미로웠는데요.
담백탄 타는데 연기만 펄펄 나고요 이내 가슴 타는데 연기도 힘도 안 나네 에이요 어여라 난다 들려라 어서 세월 말아라. 젊은 밴드들이 어떻게 다양한 음악 실험을 현재 하고 있는지를 목격할 수 있었어요. 제목이 멈추지마 인디음악 페스티벌이었는데 이런 온라인 공연 자체가 사실은 인디 음악의 하나의 어떤 지탱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버팀목이 될 수도 있고 페스티벌을 통해서 새로운 밴드들을 널리 알리면 새로운 리스너층이 유입될 수도 있잖아요. 이런 방식으로 인디 음악계를 살려나갈 방안을 같이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최근에 어떤 음악 듣는 환경 자체가 다양한 음악을 좀 즐기기는 힘든 환경이에요. 이제 음악 채널 같은 것도 알고리즘 통해서 내가 좋아하는 음악들을 계속 추천해주고. 근데 생각해보면 한 1990년대만 하더라도 가요 프로그램 보면은 뭐 김정수 씨의 당신. 그다음에 신성우 씨. H.O.T까지. 정말 다양한 세대의 음악들이 한꺼번에 나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다른 음악들을 들으면서 또 알게 되고 그러면서 또 새롭게 좋아하게 되는 가수들도 생기고 그런 환경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그게 좋았던 것 같아요. 아, 새롭게 알면서 아, 이런 음악도 있구나. 아, 꽤 좋은 노래구나. 이런 걸 좀 깨닫게 해줘가지고 너무 좋았고 제가 이제 가오의 시작이라는 노래 어떤 가수가 부르고 라이브 무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거든요. 화면을 통해서 보기에는 더더욱 흔치 않은 그런 기회에 굉장히 소중하다라고 느껴진 그런 방송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이 인디뮤직 페스티벌을 온라인으로 시청을 했었어요. 그때 이 페스티벌은 여러 가지 메시지에 따라서 구분된 무대들이 있었는데 공존 스테이지에서 크로스오버 남성 사중창 그룹 라포엠의 아미고스 파라 시엠프레라는 곡을 불렀거든요. 이 곡의 제목이 이제 영원한 친구라는 제목이거든요. 제목부터가 이런 화합의 어떤 메시지를 강조한 곡이어서 특집 방송 때 좀 이런 의미 있는 가사를 좀 자막으로 번역을 해줬다면 좀 시청자들도 같이 더 공감을 하면서 볼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MBC가 이거를 특집 방송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여준 것도 저는 굉장히 귀중한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양한 장르의 음악이 등장한 만큼 취향에 맞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넘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할 수 있는 무대가 많이 등장해 주길 기대해 봅니다.